멕시코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중 하나로 1억 2,8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그중 절반 이상이 이 작은 지역에 모여 살기로 했을까요? 멕시코의 중앙에 위치한 이 지역은 멕시코의 18%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현지인들은 수세기 동안 이곳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나라에서 유일하게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이죠. 북쪽에는 덥고 건조한 사막이 있어요. 이러한 기후 조건에서 살아남는 건 꽤 어렵습니다. 남쪽에는 악몽 같은 정글이 있습니다. 정글은 따뜻하고 습하기 때문에 아늑한 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멈추지 않는 끔찍한 비 때문에 콘크리트가 마르지 않고 열기로 인해 아스팔트 도로가 엉망이 되기 때문에 무언가를 짓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부 정글을 통과하여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를 연결하는 포장도로는 단 8개 뿐이에요. 도로가 많을수록 더 좋고 저렴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 사람들이 무역을 하고 사업을 하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이에요. 하지만 정글에는 도로 부족보다 더 큰 문제인 농사 문제가 있어요. 정글에 있는 대부분의 영양분은 식물, 오래된 나무, 썩어가는 낙엽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썩으면 곤충, 곰팡이, 박테리아에게 먹이가 돼요. 그들은 영양분을 너무 빨리 재활용하기 시작하여 토양에 거의 도달하지 않습니다. 영양분이 없으면 토양은 척박해지고 쓸모 없어집니다. 게다가 정글을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끔씩 정글을 치워야 해요. 사람들은 화전 농업법을 수행해요. 하지만 이 때문에 농작물 재배에 많은 비료가 필요한 열악한 토양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항상 존재하는 정글 해충도 잊지 마세요. 이 해충들은 농작물에 달려들기 때문에 아무리 살충제를 뿌려도 영원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멕시코의 거의 70%가 산악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멕시코는 스위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산이 많은 나라 중 하나예요. 그리고 산은 비와 마찬가지로 인류의 번영을 막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합니다. 이곳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평지에 비해 막대한 비용과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러한 계곡과 해안 사이를 이동하는 것도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제 산과 정글이 결합된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잠시만요. 멕시코의 중앙지역은 멕시코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가득 차 있지 않나요? 이 지역은 고원과 계곡으로 가득 차 있으며 2000m 이상의 고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주 아스펜의 스키 리조트만큼 높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을까요? 알고 보니 이 산들은 실제로 도움이 돼요. 산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막과 열대지방의 뜨거운 열기를 차단해요. 따라서 더 시원하고 건조하며 온화한 기후가 만들어집니다. 이곳의 토양은 매우 비옥하고 농사를 짓기에 좋아요. 주변에 많은 산이 화산이기 때문이죠. 화산은 무섭기도 하지만 수백만 년 동안 분화해왔고 화산이 분화할 때 풍부한 미네랄을 토양에 섞어주니까 매우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천연비료와 같은 역할을 하죠. 따라서 이곳의 땅은 농작물, 특히 옥수수와 같은 칼로리가 높은 곡물을 재배하기에 완벽합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 옥수수가 많이 생산되어 또한 많은 화산 지역에는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따뜻한 온천욕을 즐길 수 있는 천연 온천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산은 바이러스와 곤충의 확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이것이 바로 메소아메리카가 역사상 최초의 문명의 요람이 된 이유 중 하나예요. 수천 년 전 고대 도시 테오티우아칸이 이곳에서 번성했어요. 이 도시의 인구는 최소 12만 5천 명으로 모나코나 리히텐슈타인보다 더 많았어요.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어요. 아즈텍 제국 시대의 이 지역에는 5개의 큰 호수와 많은 강이 있어 농사에 필요한 많은 양의 담수를 공급했죠. 또한 사람들은 배를 이용해 물품을 운송했고 이는 무역과 문화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하지만 산속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멕시코 국토의 약 12%만이 농사를 짓기에 좋은 땅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대부분 수세기 동안 살아온 중앙 화산 계곡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또한 고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강은 산에서 바다로 흐릅니다. 중력이 작용하여 해류의 속도가 빨라지고 강도가 강해져요. 이 때문에 멕시코시티와 바다를 잇는 저렴한 강 운송 수단은 없으며 강은 배를 이용하기에는 너무 위험해요. 대신 사람들은 도로, 철도, 비행기와 같은 더 비싼 운송 수단에 의존해야 해요.
베라크루즈는 한때 이 지역의 주요 항구였어요. 멕시코만에서 유일하게 안전하고 평온한 곳에 위치해 있었죠. 수킬로미터에 걸친 평평한 해안선을 따라 있는 유일한 자연 항구였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침략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곳이었어요. 산은 멕시코의 심장부를 어느 정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지만 산 때문에 해안 지역을 보호하는 것은 더 어려웠어요. 베라크루즈와 멕시코시티를 연결하는 건 엄청난 골칫거리였습니다. 화산은 때때로 용암과 화산재, 연기를 사방에 뿌리기 시작하죠. 이는 매우 위험하므로 지역 주민들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대피해야 해요. 유명한 화산 사건 중 하나는 1943년에 일어난 파리쿠틴 화산이었어요. 옥수수밭에서 갑자기 화산이 폭발했을 때 농부의 놀라움을 상상해보세요. 화산은 빠르게 성장하여 두 마을을 용암과 화산재에 묻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때 대피할 수 있었지만 모두는 아니었어요. 또 다른 극적인 사건은 1982년 엘치촌 화산이 폭발한 거예요. 이 분화는 큰 놀라움을 안겨주었고 많은 것을 파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포카테페틀 화산이 있습니다. 아즈텍어로 이 이름은 연기가 나는 산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이 화산을 엘포포라는 애칭으로 불러요. 여전히 활화산이며 멕시코시티와 아주 가까워요. 엘포포는 수시로 연기와 화산재를 내뿜으며 살아있음을 알리고 엘포포 근처에 산다는 건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걸 의미해요. 또한 화산이 있는 이유는 지역 지각판이 매우 활발하기 때문이에요. 땅이 움직인다는 것은 이곳에서 지진이 드물지 않다는 뜻이죠. 적어도 중부 지역의 기후는 좋기 때문에 이곳에서 콘크리트와 아스팔트와 같은 현대 건축 자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드디어 도로를 건설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니라고요? 고도가 높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19세기에야 최초의 철도를 건설할 수 있었어요. 한편 당시 미국은 이미 8만 킬로미터가 넘는 철도를 건설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멕시코는 여러 개의 계곡으로 이루어진 직소 퍼즐과 같아서 산을 통과하는 도로와 철도를 건설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물건을 옮길 수 있는 저렴한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몇몇 도시는 이 중부 지역 밖에서 번성할 방법을 찾았어요. 치와와는 멕시코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이며 자동차 및 전자산업이 발달한 도시로 꽤 잘 나가고 있어요. 아마도 미국 국경과 연결되어 있어 무역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일 거예요. 에르모시오 사막에 위치해 있지만 다행히 캘리포니아만과 가까워서 기온이 그리 높진 않아요. 게다가 해상무역에도 도움이 되죠. 이 도시에서는 사막에 꽃을 피우는 첨단 관계 기술을 개발하기도 했어요. 또한 에르모시오는 항공 우주 산업의 주요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멕시코시티는 여전히 멕시코의 삶의 중심지이며 인구 2,200만 명이 넘는 세계 최대의 대도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멕시코시티의 중앙정부가 이 복잡한 국가를 통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중앙 계곡과 북부 사막 또는 남부 정글 사이의 무역은 매우 힘들고 경제 지원이 다소 어려울 수 있어요.